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하루입니다. 그죠? 네,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 예전에도 조정이 좀 나왔었죠. 이런 조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음봉인 이런 정도 패턴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면서 조정은 오늘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초반에 한번 나타났던 그런 패턴이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때 당시보다는 이 밑에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데미지 있는 강도고, 요거는 데미지가 조금 덜하다. 막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일단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2.5배 정도 아래쪽에서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한 5% 정도 내렸다. 이거 대단한 그 의미를 둘 수 있나요, 여러분?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리니까, 뭐 여러분들 그 토론방 같은 데 잘 가시죠. 네, 그런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FDA 승인 실패다,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거 게시글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뭐 일단 도둑도 지발이 저리는지, 네,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HLB 뭐 지옥 열차 막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예. 조금만 내리면 이제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는 이제 미리 팔았던 분들은 이런 또 뒷성 글을 쓰기도 합니다. 여담이고요. 네, 어쨌거나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 발생했고, 자 오늘은 그 이유 좀 알아보고요. 앞으로의 행보,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막바지에는 이제 대박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HLB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일단 조정인데 21선이 이제 까만 선이죠. 21선 깨졌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죠? 5일선만 슬쩍 깨진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5일선 깨졌다가 그 다음날 막바로 만회하면서 쭉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1번 패턴과 같은 패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이제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증시 때문에 내린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증시 때문에 내린 거 아닙니까? 뭐 성장주들 다 내렸잖아요. HLB만 내렸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미 국채금리, 네, 이런 것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10년물짜리가 4.28% 정도로 조금 더 올라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좀 올라왔죠. 이때는 성장주들이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CPI 발표가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금리 인하가 5월 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5월이 아니라 뭐 6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하튼 그 CPI 충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HLB는 그렇다 하더라도 막판에 약간 돌리면서 아래 꼬리를 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형태로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5% 이제 낙폭을 보였는데, FDA 승인권과 관련해서 뭐 잡음이 있습니까 지금? 네, 잡음이 있어요? 네, 잡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HLB 관련해서 내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느냐? 네, 이걸 쭉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사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 건과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 FDA 승인권과 관련해서 아무런 그 마이너스 요소가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시장이 미국 시장 내리면서 같이 내린 거다. 막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흔드니까 이제 차익 매물 정도, 뭐 공매도 견들의 물량 정도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 창구 동향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신한금토에서 팔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이거 창구 분석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창구 가지고 자꾸 그 아는 척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내렸으면 내린 거지. 신한금토에서 팔아서 내린 거지. 그냥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창고 동향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 주식이. 그냥 그런가 보다. 신한금토에서 주로 외국인 매도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개인이 좀 들어왔죠. 개인이 들어왔고, 외인이나 기관이 좀 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빨간색이나 초록색의 그 기관이나 외인의 방향이 급격히 바뀐 건 전혀 없어요. 개인들은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나 강도는 아직까지는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되게 강도 강한 것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루 1거래량으로 한 100만 주 이상씩 며칠 한 3일 정도 계속 들어와야 이게 이제 개인한테 바톤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인들이 먼저 사고 기관들이 따라 사고 개인들이 나중에 따라 사는 거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개인들이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1거래량 뭐 100만 주씩 넘는 거래량이 뭐 한 3일 연속 지속된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음봉 맞았는데 이게 무슨 짱대 음봉으로 아주 길이가 길면서 아주 꼭대기에서 충격을 주는 장대 음봉입니까? 거래까지 왕창 동반해 가지고 상투를 암시하는 그런 음봉이냐고요, 여러분. 절대 아니올시다. 그죠? 그리고 지금 5일선 깨졌으면 깨졌다 이거 5일선 회복하면 좋겠지 며칠 내에 회복 못한다 하더라도 뭐 기껏 해봐야 뭐 21선 올라오면서 65,000원 선에서 저지가 될 거고요. 그죠? 뭐 이 정도 조정이야 우리가 감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조정 나올 건 몰랐어요? 이 정도 조정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21선은 심지어 깼다가 회복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깼다가 계속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온다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정배열이야 정배열. 오늘은 제가 차트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재료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요인도 없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 본다고 해서 뭐 볼린저 밴드니 뭐니 뭐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기법 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가는요 그냥 주가 거래량 이동 평균 뭐 요 정도만 심플하게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하면 복잡합니다.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깊숙이 들어가서 또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터득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이 그냥 왔다. 또 가는 거다, 그죠? 갔잖아요. 조정 와도 또 가는 거야. 5월달 신약 승인까지 아직 새털 같은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라갈 날이 많은데 뭘 걱정을 해요? 네? 그죠? 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죠. 네. 제가 볼 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라 그래요. 네. 실적 발표가 예년에 보면 2023년도 2월 23일 날 했어. 작년에는 HLB가 실적이 나온 게 2023년도 2월 23일 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영업 일수로 한 일주일 내에 실적을 발표할 수 있죠. 근데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실적 때문에 뭐 상폐가 되거나 그런 종목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건 때문에 좀 미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한 820억, 30억 되나요? 그죠? 820, 30억 정도. 뭐 자본 총계가 6,700억인데 뭘 걱정을 해? 그죠? 자본 잠식이 있습니까? 이게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 대비해서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50%를 넘어갑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다만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눌렀다. 막 그 정도로 봐야죠. 그리고 뭐 공매도 세력들이 좀 누른 거. 뭐 공매도 세력들이 좀 힘씁니까? 금지인데 뭐. 안 그래요? 네, 그거는 생각할 거 없고요. 공매도 자체는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421만 주로 나와 있죠. 421만 주. 2월 7일 기준. 자, 2월 6일 기준으로는 423만 주였어요. 그랬다가 421만 주. 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정도네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없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번 조정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도 같은 패턴으로 해서 10배 시세를 냈다. 근데 그때의 조정이 이제 쭉 올라와서 2배 정도 올라와서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치고 나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횡보 등락할 때의 조정폭이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조정폭.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조정폭을 가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과거하고 똑같이 전개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은 잡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봤습니다. 2019년 이때 10백원 할 때 말이죠. 이때를 봤어요. 그리고 요때를 봤습니다. 이 등락 조정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움직였는가. 그래서 쭉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자 이때입니다. 그죠? 네, 이때입니다.
자, 요거 이제 보는데 여러분 이제 잘 살펴보세요. 4만 원서 자, 요게 자,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입니다. 2만 한 2천 원, 뭐 요 정도에서 더블 정도 내서 더블 좀 위쪽이죠. 한 5만 원 근처 갔다가 횡보 등락을 한 달간 보였다. 근데 이 횡보하면서 주가가 오르내림의 폭, 네, 이게 어느 정도냐? 최고 최저 시세.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자, 봅시다. 어디야? 저쪽으로 가버렸네요. 다시 2019년 자, 이때 보면은 자, 요때 당시입니다. 요때 당시. 자, 위에 고점이 한 5만 원 권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가 되게 한 4만 한 4천 원 요 정도인가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등락폭이 나왔나 보세요. 여기가 지금 그 고가가 49,800원, 5만 원이죠. 네, 5만 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자, 조금 자세히 볼게요.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요거 저점이 얼마인가 봅시다. 저점이 한 42,200원. 그죠? 42,200원. 42,200원. 그리고 고점이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하고 42,000원의 차이, 8,000원이죠. 그러면 16% 정도 조정이네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횡보 등락을 할 때 위아래로 진폭이 좀 있었다가 딱 떴는데 고점 저점의 그 퍼센테이지, 고점 대비해서 한 16% 저점을 만드는 지점이 바닥이고 그렇게 횡보 등락하다가 위쪽으로 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6% 이거 기억하고 지금 시세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왔어요. 16%. 그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부터 따져볼까요? 고가가 78,400원. 그죠? 78,400원. 자, 여러분, 78,400원. 그리고, 아이고, 요게 지금 73,300원. 그러니까 10% 정도, 10% 정도 조정이죠. 10%. 1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아까 그 퍼센테이지 그 차이가 한 16%였나요? 네. 그러니까 78,000원 대비해서 한 16% 조정을 이제 보인다. 뭐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예. 4, 6, 7, 8. 또 산수를 하게 되네요. 4. 네,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6만 한 6천 원 선 정도 되나요? 그죠? 네, 6만 한 6천 원. 그 정도 되겠네요. 뭐 한 요 정도, 그죠? 네, 요 정도의 조정이면은 되게 그 횡보 등락을 하면서 여러분 횡보 등락을 하면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횡보 등락을 했다가 다시 간다고 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게 이제 주가 범위가 한 78,000원 위에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글쎄요 한 6만 한 6천원 뭐 요 정도 그 정도 범위 정도로 되면 되겠죠. 6만 5천원 6천원 그죠. 근데 요 사이에서 움직일 공산이 좀 있는 정도 그죠.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오면서 22선 올라오면서 받쳐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국 이제 올라왔다가 횡보 등락했다 다시 친다고 할 때 만약에 2019년도와 같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대개 주가 자체는 저점이 한 6만 5천 원 근처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대강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전의 패턴과 같이 21선 깼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깨지면 주가가 깨면 다시 여기로 회귀를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동평균선과 주가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케이스로 보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단타 잘하시면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잡았으면 참 좋았을 거 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요런 때 요런 단기 매매를 딱딱 맞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 심리적으로 이거 다 맞추기가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하지 않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되는 종목은.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무슨 도사입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줄기가 살아가는 거면 그런 단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아시겠죠? 조정이 와봐야 그 정도의 조정만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정이 올 걸 생각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조정 정도는 항상 always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설프게 괜히 단타하시다가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항상 예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제 문자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HLB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끝. 그러면 끝. 문자도 안 보내주시고 그냥 홀로 하면 거꾸로 매매하게 돼 있어요.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 방향대로 제대로 매매를 못하고요. 주가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셔야 돼요. 문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HLB라고 문자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 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0,000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 주 내지 3,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네. 요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000%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 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한 주당 자산 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 돼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E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